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팽남입니다. 오늘은 제 제자분께서 하신 질문이 있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 조금 더 영상으로 보충 설명을 좀 더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서 영상을 찍습니다. 다음과 같이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질문을 새벽 1시 50분 2월 2일 얼마 안 됐죠. 오늘이 2월 3일이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행남님, 만약 선생님께서 100불 같은 소액으로 풀시드 매매를 한다고 치면 비트코인과 테더가 같은 중복 파동으로서 확실한 자리가 나왔다고 판단이 들면 고배를 하시나요? 아니면 손절을 맞추고 하실 것 같나요?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비트코인과 테더를 같이 보고 매매를 하면 비트코인이 롱일 때 테더가 숏인 순간이 나옵니다. 동시에 이런 자리가 나오는 순간이 나와요. 이런 자리를 동시타점이라고 해요. 동시타라고 하는데, 이런 자리가 나왔을 때는 타율이 높습니다. 돌파로 어차피 들어가니까 여기서 들어갈 때 비트코인만 돌파할 때가 아니라 테더도 같이 돌파를 할 때는 타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자리일 때 타율이 높은데 레버리지를 더 땡겨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면 5% 손절을 맞추고 하실 것 같나요? 이거는 저의 매매 원칙인데, 제가 여기에서 롱을 탄다면 손절 자리를 무조건 먼저 찾습니다. 손절 자리를 정하고 레버리지를 먼저 세팅하는 것이 아니라 캔들 무빙을 보고 여기가 뚫리면 무조건 숏일 확률이 높다라는 계산을 한 다음에 진입 전에 손절 자리를 먼저 정합니다. 자, 여기서 롱을 타고 싶어요. 그러면 한 이쯤 왔을 때 롱 돌파를 시도할 때 내가 여기에서 롱을 타면 어디에 손절을 걸어야 되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손절을 거는 거죠.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다음에 레버리지를 세팅해요. 여기서 하단까지, 이거 날봉이구나. 이거 한 15분 봉으로 볼게요. 이 자리에서, 자, 많이 들어가는 자리죠. 이 자리에서 숏을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볼린저 밴드 또 뚫었고, 볼린저 밴드 이평선을 끌게요. 괜히 캔들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딱 필요한 정보만. 여기가 숏 맥점이고 리테스트 자리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들어갈 거지? 돌파 숏을 들어갈 거다. 그러면 손절을 어디 걸 거지? 여기에 손절을 걸겠다라고, 여기가 뚫리면 어차피 롱일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캔들은 한 이쯤 되겠죠? 한 이쯤에서 리테 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리테스트가 오면 여기에 손절을 걸고 숏을 진입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여기에 왔을 때 숏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레버리지를 몇 배를 땡길 건지 손절가를 정하고 나서 여기서 터지면 5% 이상 손실이 나지 않도록 레버리지를 땡기는 겁니다. 8배 숏이에요. 여기까지만 설명 드릴게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른 분들은 뭐 맨날 들으시니까 이해가 바로 가시겠지만, 이해 안 가시면은 그 더보기 링크에 손익비 매매라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십시오. 자, 5% 손절을 걸고 하나요? 제가 처음에 100불로 매매를 시작했다가 내동과 곰배를 너무 많이 해서 27불 정도가 됐는데, 좀 쉬었다가 29일부터 5% 손절 잡고 60불까지 갔습니다. 엄청 잘하신 거죠. 29일부터면 하루, 이틀, 3일, 4일 만에 100% 넘는 2배 이상 수익을 보신 겁니다. 그랬다가 다시 45불이 됐습니다.
뭔가 테더와 비트 동시 타점이라면 고배를 한다면 더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여기 이 질문에 답이 있어요. 고배를 해서 100불에서 시드가 75% 갈렸습니다. 손익비 매매를 해서 27불에서 60불까지 갔지만 45불까지 거의 1.8배 수익을 봤어요. 그러면은 손익비 매매를 해야 할까요? 고배 매매를 해야 할까요? 고배를 하면 내동이 옵니다. 이 질문에 답이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제가 기독교인인데, 재밌는, 언어 유희라고 해야 되나?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막 이래저래 따지러 온 사람들한테 이런 변증을 해요. 네가 스스로 말하였노라. 네가 스스로 그렇다고 말했노라. 스스로 한 말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를 해야 시드가 우상향이 될지요. 만약 고배를 하지 않고 100불로 배운 대로 손익비 매매를 했다면 2배까지 불었다가 2배 넘게 분 거죠. 한 230불까지 한 240불까지 불었다가 줄어들어서 180불이 되었겠네요. 배운 대로 했다면. 근데 마음대로 고배를 땡기면 25불이 되는 겁니다. 제가 괜히 손익비 매매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매매를 해봤으면 몇백 번, 몇천 번 더 많이 해봤고, 그리고 가르친다는 사람의 책임감 같은 것도 있습니다. 나쁜 걸 권하지 않아요. 그리고 소액이라도 확실하다고 느끼는 자리에서 고배는 금지일까요? 금지는 아닌데 좀 답변을 드릴게요. 읽어보고.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뭐 나중에 답변 주셔도 됩니다. 큰 소실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하신 말씀을, 스스로 하신 이야기를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손익비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100불 같은 소액으로 고배 레버리지를 땡겨도 될까요? 땡겨도 되는 때가 있고 땡기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땡겨도 되는 순간은요, 저는 죽어도 이 경우가 아니면 절대 원칙적으로 고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언제냐면요, 100불이 목표 수익을 채우고 발생한 초과 수익이어서 없어도 되는 돈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목표가 500불이에요. 나는 오늘 500불만 벌면 돼. 그러면 괜찮은 것 같아. 500불 수익을 봤어. 500불이 수익이 목표인데, 뭐 오늘이 됐든 이번 주가 됐든 이번 달이 됐든 500불이 내가 잡은 목표 수익이에요. 근데 700불을 벌었다. 이런 날이 있어요. 5%만 먹을 생각인데 25% 수익을 보는 날이 있습니다. 얻어 걸리는 날이 있어요. 해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이럴 때는 200불의 추가 수익이 있는 거잖아요. 100불 정도 없어도 됩니다. 초과 수익이고 이성적으로 내가 매매가 가능한 시대예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는 5% 손절로 손익비 매매를 해야 합니다. 절대로. 무조건. 내 풀시드가 100불인데 매매를 한다면 당연히 5% 손절을 잡고 해야 합니다. 무조건이요. 제가 이날 드린 답변이 100불로 25불을 만드는 사람은 1000불로 해도 250불을 만든다. 그런데 100불로 1000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300불로도 3000불을 만들고 3000불로 3만불도 만들 수 있다. 단 5% 손절 잡고 원칙 매매로 이걸 만든 경우만입니다. 고배로 땡긴 건 아니에요. 운으로 매매하는 거예요. 손익비 매매로 100불로 1000불을 만들면 300불로 3000불도 만들 수 있고 3000불로 3만불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못 만드는 건 그릇 문제예요. 그릇 문제. 제가 말하는 건 기법에 대한 것만입니다. 그릇은 별개로 생각할게요. 고배로 갈리고 있다면 매매법이 잘못된 거예요. 진입 조건, 손절 자리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더라도 이 레버리지 사용법을 알지 못하면 절대 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걸 유튜브에 공개로 올렸지만 정말 중요한 거고, 이걸 몰라서 갈리는 사람들이 99%입니다. 갈리는 사람들의. 이 경우를 제외하고 레버리지를 올리고 싶다면 약간 팩폭인데 내 그릇에 맞는 시대가 아닌 겁니다. 여러 가지 경우에 원칙 매매를 하지 않고 고배 레버리지를 땡기고 싶은 심리가 발생을 합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나의 심리를 관찰하고 원칙 매매를 하다 싶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내가 레버리지를 땡기고 싶어요. 막 차트에 취하는 시기가 오는데, 어느 때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첫 번째, 너무 소액인 경우. 두 번째, 너무 고액인 경우. 세 번째, 손실을 본 경우. 이 뭐랄까요? 그 보복 심리라고 하죠. 소액인 경우에는 왜 레버리지를 올리고 싶냐면 이런 심리가 발동을 해요. 익절 자리인데 내가 1000불로 매매할 때는 5% 먹어도 50불이었는데 이 100불로 매매하니까 5불이야. 내가 5불 먹자고 지금 1시간을 이러고 있어? 짜증나. 나 익절 안 해. 수익금이 지통만 하니까 익절하기 싫어서 안 하다가 손절이 납니다. 익절 자리인데 분명히 내가 15분 봉으로 나는 7캔들에서 13캔들에서 익절을 해야 되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 7캔들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럼 익절을 해야 되는데 5불이야? 1시간 봉 볼까? 1시간 봉에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손절. 이런 경우입니다. 너무 소액이어도 손절이 나요. 심리적으로. 기법상으로 원칙 매매를 하면 당연히 수익을 보겠죠. 우상향이 되겠죠. 그런데 제 생각은 굳이 내 심리가 원칙 매매를 하는데 지장이 가는 작은 시드로 매매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큰 시드로 할 때는 당연히 원칙 매매 딱딱하는데 갑자기 시드 줄이면은 괜히 이거는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더 먹어야 될 것 같고 만족이 안 되고 이런 심리가 반영이 됩니다. 그럼 진 거예요. 그 순간. 두 번째는 너무 고액인 경우예요. 보통 이러거든요. 첫 번째인 경우는 별로 없어요. 첫 번째인 경우는 거의 없고 저희 방 사람들이나 있으실 거예요. 제가 하도 소액으로 해라 라고 하셔서. 보통의 경우는 고액인 경우입니다. 고액인 경우 불안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들어갔다고 쳐봅시다. 상단에 손절을 걸고 여기에 돌파에 숏을 탔어요. 그러면은 터질 때까지 터지면 5%가 터지도록 레버리지를 당겨서 시드의 한 30% 정도만 한 배 숏을 타야 됩니다. 이 자리였다면. 그런데 막상 여기까지 올라오면
내가 한 300불로 매매를 할 때는 2.5%가 갈리면 한 7불 정도 마이너스예요. 근데 내가 3,000불로 매매를 할 때 2.5%가 마이너스면 70불이 마이너스예요. 심적으로 다가오는 게 다릅니다. 아, 이거는 뭐 국밥 한 그릇이네. 70불? 아, 이거는 하루 일당인데? 3만불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까지 오면 마이너스 700불이에요. 아, 그럼 올라가면은 터지면은 마이너스 1400불인데? 야, 이러면은 그냥 알바하는 거 월급이잖아, 한 달. 와, 터지면은 이런 생각이 들죠? 너무 큰 시드입니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야 돼요. 이 시드를 굴릴 만한 본인의 자산 상황이 아닌 겁니다. 무리한 시드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그릇에 맞지 않는 시드를 운영하거나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니까 좀 더 이해가 잘 가시겠죠? 불안 심리가 발생을 합니다. 고액인 경우 1시간 봉으로 들어갔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손절을 할 때도 있고 15분 봉만큼만 먹고 나와요. 나는 분명히 1시간 봉으로 롱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이렇게 이 내부 파동에서 1시간 봉 역헤드앤 숄더에서 올라가는 이 자리에 탔어요. 여기에서 탔어요. 여기서 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한 캔들, 두 캔들, 세 캔들, 네 캔들, 다섯 캔들, 여섯 캔들, 일곱 캔들 여기서 익절을 해야 돼요. 일곱 캔들이 1시간 봉에서. 근데 15분 봉에서 이 내부 파동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대 양봉.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여기서 익절합니다. 열둘, 열셋. 1시간 봉으로 들어갔으면 손절을 1시간 봉 기준으로 잡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익절을 해야 손익이 터졌을 때 5%, 먹었을 때 7%고 이런 자리가 나오는 거지. 1시간 봉으로 5% 손절을 잡고 들어갔는데 여기구나. 잘못 계산했습니다. 1시간 봉으로 이렇게 먹어야 5% 손절을 보고 5, 10, 15, 한 15%를 먹는 거지. 1시간 봉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3% 먹고 나오면 15분 봉으로 손익이 안 나오는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15분 봉 매매를 할 거였으면 여기에서 익절을 하고 시간이라도 벌던가요. 다른 매물을 찾아서 매매할 수 있게. 시간도 돈입니다. 노동비예요, 노동비. 아니면 이만큼 지똥만큼 올랐는데 여기서 익절을 하든가. 못 기다립니다, 1시간 봉만큼. 이럴 수 있어요. 고액인 경우 이래요. 원칙 매매를 못해요. 지똥만한 시드면은 그냥 원칙적으로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돼요. 손실을 본 경우에는 포모가 옵니다. 나는 못 버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잘 버는 것 같고 나만 놓고 차트가 올라가는 것 같고. 이 경우에는 매매를 잠시 쉬십시오. 쉬셔야 해요. 화장실을 다녀오든가 아니면 뭐 찬물 샤워를 하시든가 산책으로 편의점을 한번 다녀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저희 제자반 분들 중에 약간 손실을 봐서 원칙 매매가 잘 안 될 것 같다, 개인톡 하셔요. 제가 커피 한 잔 쏴드릴게요. 카페 한번 다녀오십시오. 안 마셔도 됩니다. 그냥 정신을 환기시키고 다시 큰 타임 테이블부터 다시 분석하십시오. 그럼 보입니다. 분명히 보여요. 이게 내 자산을 가장 빨리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결론은 적절한 시드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적절한 시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적절한 시드는 얼마일까요? 적절한 시드는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반복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저는 300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보자인 씨는 300불이고, 왜냐면 알바를 해도 180은 벌거든요. 월 최소 수익을 180이라고 가정했을 때 검소하게 살면 유흥비로 한 50만원 정도는 써도 돼요. 40만원 정도겠네요, 300불이면. 유흥비로 사용해도 내 삶에 지장이 없는 금액이어야만 합니다. 절대 대출을 해서 매매를 하거나 뭐 막 내가 뭐 200만원 버는데 200만원 풀시드를 가지고 매매하거나 그러면은 월세는 뭘로 내고 집세는 뭘로 내고 밥은 뭘로 먹습니까?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거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성적으로 매매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들이에요. 압박감들이고. 그런 것들을 피하셔야 합니다. 300불로도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으시고 많은 돈 버실 수 있으세요. 큰 돈 버신 분도 계세요, 실제로. 300불을 전부 잃더라도 매매를 통해서 배운 것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300불을 다 잃었어요. 근데 나의 매매법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알면서도 반복하고 어떤 하나라도 나의 매매법에서 매매 원칙에서 개선된 것이 없다? 그러면 매매 그만하십시오. 매매하면 안 되는 분입니다. 300불을 나는 트레이너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나의 미래를 점쳐보기 위해서 내 매매법이 개선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검사 비용이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빠르게 다른 일을 알아보십시오. 다른 직업이 됐든 뭐가 됐든 현물을 버십시오. 아니면 복귀를 꼭 하셔서 문제가 무엇인지 개선점이 무엇인지 질문하면은 저희 제자반 1기, 2기 더 높은 기수분들께서 답변을 다 해주시고 아니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도 하니까 복귀가 가능하거든요. 뭐 카톡방에 올려주셔도 되시고 이렇게 개인톡으로 질문을 주셔도 되시고 이게 안 되면은 그만하시고 이런 식으로 뭐 하나라도 개선이 됐으면 괜찮습니다. 네, 교육비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원칙 매매를 하면 한 번 손절할 때 5%예요. 300불로 한 번 잃을 때마다 5불을 잃는 게 아닙니다. 시드가 줄어들면 줄어드는 시드도 점점 줄어들어요. 아무리 무리를 많이 해도 30번 연속으로 손절을 보시더라도 청산이 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거 포 모아가지고 막 롱쇼 계속 막 10번 막 연속으로 하루 만에 터지고 이러지 않는 이상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포모도 한 10번 오면 그 다음부터는 안 와요. 원칙 매매가 안 돼요. 막 3천만원으로 포모 와서 다 시드 갈리지 마시고 300불로 해도 포모는 옵니다. 이 경우가 와요. 300불로 해도. 적은 시드로 이런 것도 많이 경험해 보시고 그릇과 멘탈을 키우십시오. 마지막 마무리 짓겠습니다. 강의를 너무 길어졌는데 초보는 버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걸 하면 너무 많이 벌 거야. 이 타점에 들어가면 너무 많이 벌 거야. 자영업도 마찬가지고 어떤 투자를 하든 뭐 금 투자를 하든 주식 투자를 하든 초보자들은 되어본 적이 없어요. 하락장을 만나본 적도 없고 지금 많이 만나보셨겠네요. 벌 금액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래 살아남은 경험이 많은 노익장들, 진짜 고수들은 어떻게 잃을 것인가, 어디에 손절할 것인가, 잃을 것을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초보 투자자인가요? 고수 투자자인가요? 잘 모르겠다. 초보 투자자처럼 투자를 하시나요? 고수처럼 투자를 하시나요? 매법을 모르겠으면 고수들 따라 하십시오. 따라 하기만 해도 내가 잘못했을 때 잘했을 때가의 차이점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식의 영역에서 그 이상의 어떤 성과를 내기가 힘듭니다. 일단 배운 그대로 흡수하시고
원칙을 세우신 후에 본시드를 운영하십시오. 이러셔야 합니다. 이분도 보세요. 제가 이 영상을 왜 찍냐면 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거의 대부분도 아니고 거의 모든 분들이 비슷한 이런 심리를 겪기 때문에 영상으로 나중에 이런 질문을 하실 때 이 영상 링크를 드리기 위해서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배운 대로 해서 수익을 봅니다. 25불에서 60불까지 갔다가 45불로 우상향이 돼요. 시드가 작든 크든 상관이 없어요. 배운 대로 하면 우상향이 됩니다. 근데 마음대로 해서 번 거를 다 잃습니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도 다 동일하게 하는 실수들이고 누구나 이런 심리가 자연스럽게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능에 반하는 매매를 해야만 내가 수익을 보는구나 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영상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결국 수익과 손실을 평균을 내렸을 때 우상향할 확률이 높은 것은 잃는 걸 고려하고 배운 대로 손익비 매매를 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고액으로 번 것은 운에 기대는 것이고 실력이 아닙니다. 고액으로 벌어서 한 3억 벌고 10억 벌고 40억 벌어도 한순간 청산 납니다. 원칙 매매를 안 하시면. 시드를 벌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시드가 여러분들 좀 고레버로 해도 그때 가서 나는 이제부터 지키는 매매를 할 거야. 지켜질까요? 안 지켜집니다. 이거 다 잃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좀 거의 27분가량 됐는데 너무 중요한 이야기여서 정리를 해서 올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무료 멤버십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광고 한번 가고 갈게요. 제대로 우상향 하실 분들께서는 더보기 링크 통해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상시 모집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성투하시기 바랍니다.